1988년 2월 경북 영주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눈은 지붕 위에 두껍게 쌓였고 좁은 골목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소연은 9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은 달랐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정철호는 45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늘 소주 냄새를 풍겼고 담배를 입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녁 반찬도 텔레비전 채널도 아이들의 미래도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해야 이 집안이 산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은 12살 장남 정태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태우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짙었습니다. 성적은 중간쯤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어머니 김영희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엌에 있거나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 소연이 울어도 어머니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소연의 방은 집 뒤편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오빠 태우와 함께 써야 했습니다. 가운데 얇은 이불 하나가 경계였습니다. 겨울에는 방이 추웠습니다. 불 때는 기름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밤이면 소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우가 밤중에 소연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추워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오빠도 추우니까 동생 쪽으로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손이 소연의 팔을 만졌을 때 소연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어. 태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넌 내 동생이잖아. 오빠가 이렇게 해주는 게 나쁜 거 아니야. 태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우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소연에게 장난도 치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하고 무섭고 이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10살이 되었습니다. 태우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소연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소연은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밤에 자꾸 이상하게 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소연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 아버지 들으시면 큰일 나. 어머니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건 집안일이야. 밖에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 내 오빠는 널 좋아하는 거야. 동생 아껴주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 다 죽어. 소연은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숨이 막히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집은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감옥에서는 진실이 묻히고 침묵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소연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자신을 멀리 보냈습니다. 학교 옥상으로, 책 속으로, 상상 속의 어디론가. 그녀의 몸은 여기 있었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고통 속에서. 1990년 봄 소연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키는 작았고 몸은 말랐습니다. 교복은 헐렁했고 머리는 늘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학교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고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목소리는 굵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태우의 대학 입시를 위해 온 집안을 긴장시켰습니다. 태우 공부할 때 조용히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집안은 숨죽였습니다.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였고 소연은 숨소리마저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소연의 방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넌 내 거야. 태우는 소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소연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면 넌 이 집안에서 쫓겨나. 아니, 그 전에 동네 사람들이 널 손가락질할 거야. 음란한 년이라고. 태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칼보다 무서웠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소연은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소연아,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배가 묵직했습니다.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태우의 큰 후드티와 헐렁한 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인데도 긴팔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책가방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연은 밥을 먹다가 몸이 좋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소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야, 소연아. 나와서 설거지. 아버지의 말이 멈췄습니다. 소연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옷을 벗은 순간이었습니다. 배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4달째였고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태우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소연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배는 뭐냐고. 누가 내 배에다 이런 짓을 했어. 아버지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무너지는 공포였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우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태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동네에 경수라는 놈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소연이를 깨웠습니다. 뭐? 아버지가 태우를 돌아봤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연이가 그 녀석이랑 학교 뒤에서 만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혼내려고 했는데 소연이가 울면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집안 체면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태우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동생을 지키지 못한 오빠의 괴로움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태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이 집안의 미래였으니까요. 그 개자식을.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망할 년, 집안을 망신시키고. 손바닥이 소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태우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장 그 경수란 놈 집에 가서 따져야겠어. 그날 밤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을 모았습니다. 경수네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경수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소연과 말 한 번 제대로 섞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놈이 우리 딸을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의 고함이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경수의 아버지는 황당해했습니다. 경수는 억울함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경수가 어린애를 그렇게 했대. 정신의 딸이 그렇게 됐대. 경수네 가족은 일주일 만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밤중에 짐을 싸서 고개 숙이고 떠났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창문 너머로.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오빠의 말대로 그녀는 음란한 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시대에서 여자의 진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날부터 완전히 갇혔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에게 밥을 날랐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우만이 가끔 소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애는 내 핏줄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소연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1990년 9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소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게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파도처럼 멈추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안 됐습니다. 소연은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수건을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요. 참아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아버지 깨시면 큰일 나.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소연은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새벽은 아침이 되었고 아침은 다시 오후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 소연아. 조금만 더.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밤 8시쯤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아기를 받았습니다. 탯줄을 잘랐습니다. 따뜻한 물로 아기를 닦았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소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했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예상치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혐오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소연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매였습니다. 짙고 날카로운 눈매. 오빠 태우와 똑같았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모양, 눈동자의 색깔까지. 아기는 태우를 빼닮았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증거였습니다. 태우의 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소연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너를 지킬 거야. 소연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내 아이로구나.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정우로 하자. 정우. 내 손주지만 이의 엄마처럼 되면 안 돼. 남자답게 키워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우. 그 이름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태우는 그날 저녁 소연의 방에 왔습니다. 그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내 핏줄이네. 태우는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아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녀석, 나 닮았어. 눈 좀 봐. 태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이 애를 키울 거야. 나처럼 강하게, 나처럼 똑똑하게, 이 집안의 진짜 후계자로. 태우는 그렇게 말하고 소연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했어, 소연아. 내 아들을 낳아줘서. 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태우가 방을 나간 뒤 소연은 정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소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절대 안 돼. 소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저 사람처럼 만들 순 없어. 이 집안의 악습을 내게 물려줄 순 없어.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우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너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야 해.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연은 정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빨았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소연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꼭 너를 지킬게. 약속할게.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소연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을 나가겠다고. 정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고 연약한 희망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숨결처럼 소연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91년 2월이었습니다. 정우는 생후 5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웃을 줄 알았고 소연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소연이 품에 안으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는 것, 정우를 데리고 멀리 떠나는 것.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중학교도 중퇴한 15살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의 지갑에서 조금씩 돈을 빼냈습니다. 1,000원, 2,000원. 작은 돈이었지만 모았습니다. 봉지에 담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은 15,00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차표는 살 수 있어. 소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영주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서울이면 좋았습니다. 큰 도시에서는 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월 27일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떠나기로.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태우는 친구들과 외출했습니다. 어머니만 조심하면 됐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정우를 포대기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정우의 기저귀 그리고 숨겨둔 돈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소연은 맨발로 마루를 걸었습니다. 대문까지 5미터.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문 손잡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의 새벽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나갈 수 있어. 드디어. 소연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소연은 정우를 꼭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소연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됐습니다.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작은 역사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다 왔어, 정우야.
소연은 정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역앞 계단에 발을 디뎠을 때였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굵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히 이 집을 나가려고 했어?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정우를 지켜야 해요. 이 집에선 안 돼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집안을 망신시키고 이제 도망까지 치려고.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소연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소연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정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집으로 가. 아버지는 소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질질 끌었습니다. 소연은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더 강했습니다. 소연은 울었습니다. 정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소연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나오지 마. 밥은 넣어줄 테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소연은 울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투지였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정우를 위해 살아야 해. 소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성공할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나갈 거야. 정우를 데리고. 우리 둘이서. 소연은 정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소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이 집안의 악습은 나에게서 끝낼 거야. 너는 자유롭게 살 거야. 소연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치밀하게, 더 신중하게,